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지? 혹은 남아있는 돈으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집 한 채 있으면 된다. 연금 나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맞닥뜨려 보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은 당장 팔아 쓸 수 없는 돈이니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통장 속 현금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통장에 5만 원 남아있는 상황과 5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를지. 사실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도 내가 불안하지 않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의 안전망이자 마음의 울타리라는 거지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신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퇴직할 때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녀 학자금에 보태고 결혼 비용을 지원하느라 자신을 위해 남겨둔 돈은 고작 2천만 원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국민연금이 나오니 생활비에 큰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 아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로 8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내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야 했고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다던 자존심마저 무너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은퇴하신 박 여사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퇴직하기 전부터 원칙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내 통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억 원은 남겨두자. 그래서 자녀 결혼식 비용은 최소한으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충당하면서 큰 돈이 필요한 순간마다 통장에서 꺼내 쓰셨지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때도 집 수리를 해야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통장에 돈이 있으니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니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인천의 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퇴직과 동시에 8천만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택 부업을 시작해 매달 몇십만 원씩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금과 부업 수입으로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한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기도 했지만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구나. 이런 작은 안도감이 결국 건강까지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지금 김 선생님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박 여사님이나 최 어르신처럼 준비가 된 편인지 마음속에서 저절로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 돈이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나 보험료만 줄여도 매달 20만 원,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모이면 10년 뒤에는 3천만 원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부 자산을 반드시 현금화해 두는 겁니다. 집이나 부동산은 당장 팔아 쓸 수 없고 주식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으니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신이어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재택 부업이 많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는데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 하나, 생활 태도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게 모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안전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 우리는 퇴직 후 통장 속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 보러 시장에 갔는데 오늘은 마음이 여유로워서 조금 비싼 과일도 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똑같은 과일 앞에서 주머니 사정이 걱정돼서 차마 손이 가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통장 속 숫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내 마음에 여유를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활비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적어보면 의외로 지출이 크게 느껴집니다. 밥값, 교통비, 병원비, 손주 용돈 같은 항목을 적다 보면 한 달에 적어도 얼마가 필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확인해야 내가 가진 연금과 현금 자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를 세밀하게 보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최소한의 현금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당장 팔 수 없고 주식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결국 현금뿐입니다. 은행 예금도 좋고 적금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통장 속에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언제든 줄일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보험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세요. 이것만으로도 매달 몇십만 원이 아껴집니다. 작은 금액 같아 보여도 10년, 20년이 쌓이면 억대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돈이 나중에 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글을 쓰거나 손재주를 살려 판매를 하거나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작은 돈이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정기검진을 습관화하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병원비는 사실 예측하기 힘든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략이자 최고의 투자입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평생 들어갈 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인간관계를 자산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외로움은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있으면 작은 어려움도 쉽게 풀립니다.
퇴직 후에는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도 좋고 작은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관계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게 결국 노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고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게 결국 돈보다 더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돈은 기본이지만 그 돈이 주는 건 결국 마음의 안정과 삶의 여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으는 것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것부터, 이 작은 시작이 모여서 결국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전략 중에서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